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사업하면 100%. 편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 오늘은 네, 봄드레 TV의 최초 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이디야에서만 5년간 이디야를 운영하시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청년이 없습니다. 네, 청년이 없는데, 그런 창업을 어떻게 했고,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가를 향해서 달리고 계신 세계적인 기업가 박주형 코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간략하게 이제 자기소개를 잠깐 제가 해드렸지만, 네. 어떤 스토리가 있으신지 잠깐만 얘기해 주시면. 네. 저는 인천 주안에서 이디야 인천 시민공원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박주형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장사를 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자라왔어요. 네, 유치원도 하셨고 속셈학원도 운영을 하셨고 옷가게도 하시고 마지막엔 서점도 운영을 하셨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 장사는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더 안정적인 거, 뭔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월급은 조금 받더라도 뭔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걸 해야겠다. 점점 꿈이 공무원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됐죠. 근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커피숍을 5년 하고 있습니다. 5년?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학을 네, 맞아요.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건축학을 대학을 졸업하고, 사실은 건축학도가 되면 취업이 되게 쉽잖아요. 지금 건축학과는 되게 고급 갓공대 중에서 비교적 다른 데보다 취업이 쉬운 과들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창업을, 부모님들이 어렵다고 창업하는 과정이라 하는 게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셨어요? 저는 제가 이 창업을 알아봐서 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부모님이 기반을 다져놓으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는 접근하기가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선택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나는 안 해. 장사는 안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게 공무원 준비였거든요. 네, 공무원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가족들의 권유가 좀 많았어요. 특히 동생이 오빠 공무원보다는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장사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오빠가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큰 이유가 됐던 거는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진 거죠. 얼마나 공부하셨나요? 대학교 졸업하고 1년 준비를 했고요. 네, 합격을 위한,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됐는데, 막 한국사 검정시험, 능력시험 그거고, 막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토익 준비하고 있고, 다른 쪽으로 공부를 한 거죠. 공무원에 적합한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좀 개인적인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당장 내 미래를 이끌어갈 때 필요한 본질보다는 딴짓이 더. 네, 맞아요. 그때 했던 공부들보다 그때 읽었던 책들이 더 기억에 남고, 국어 공부를 하는데 한국 소설을 읽고 있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한국사 공부할 때 뭐 영화를 보는데 관련된 영화들 본다고 하면서 공부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정상입니다. 그쵸?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저희가 원래 처음부터 이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그 당시에 2015년도 5월 정도에 한창 빙수가 열풍이었어요. 빙수를 알아보시고 계셨고, 부모님들은 본사가 부산에 있는 빙수 프랜차이즈점이었거든요. 가게화까지 다 된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집에 근방에 아시는 지인 두 분이 프랜차이저 이디야를 하고 계셨던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빙수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좀 더 친했던 지인 매장에 가서 한 2달 정도 매니저 비슷하게 일을 하면서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건가 해보게 됐는데, 그 시간이 너무 재밌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전에 커피를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커피를 알면서 마시니까 너무 맛있고,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서비스업이긴 하지만 사람들을 마주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저한테는 더 맞았던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노량진으로 가서 교도실에서 막 공부하고 막 열심히 했던 그런 순간들이 이 시간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나 이렇게 1년 더 못하겠다. 그냥 바로 이제 틀었죠. 어찌보면 그래도 약이 됐겠네요. 네, 맞아요. 사교적이시고 사람 만났을 때 에너지 받으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고시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네, 맞아요. 1년간 막 이렇게 있으니까 또 얼마나 또 에너지도 떨어질 거고 힘드셨겠어요. 그러다가 사람을 만나고 네. 진짜 실제로 막 돈벌이를 해보고 맞아요.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합격해 나갈 사람이 됐다고. 네, 맞아요. 이제 시작할 때는 뭔가 내가 뭐 꼭 차고 돼야지 막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고 맞아요. 뭔가 이렇게 보시게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원래 사업가였던 가족에서 뭔가 이렇게 기회가 생겼고 네. 그때 이제 내가 그냥 한 건 아니고 네, 맞아요. 한번 경험을 해보고 돌다리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창업을 결정하신 맞아요. 거죠. 네. 근데 내가 즐거웠다 네, 지금은 맞아요. 돈이 되는 것도 그건 둘째치고 내가 즐거웠다고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네. 봄들의 TV 사업을 하는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일,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처음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앞서서 알려주고 리드하고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냥 본업에 투입이 됐고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고 네, 운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모든 걸 다 이제 떠안고 했어야 됐는데 처음에는 그 사장, 점주라는 자리가 부담이 됐어요. 28살에 제가 오픈을 했는데요. 그 시선이 너무 좀 부담됐어요. 저희 집은 실제로 뭐 금수저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해서 법만큼 사는 사람들인데 프랜차이즈라는 인식이 좀 그럴 때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일하는 친구들한테도 손님들한테도 저를 소개할 때 점장 혹은 매니저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친구들은 저를 점장으로 알았고 손님분들도 저를 매니저 혹은 점장이라고 인식을 하셨어요. 그렇게 3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좀 부담이 됐거든요. 그럼 3년 동안 부담이 되셨던 거예요? 아니면? 네, 3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점주라는 칭호를 썼고 그렇게 이제 저 사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쉽지 네. 않죠. 네, 그게 가장 힘들었고요. 그리고 제일 힘든 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직원 채용이 제일 너무 힘들었어요. 이 친구 괜찮다 싶을 뽑을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았고요. 아직 사람 보는 눈이 명확하지가 않았던 상태니까 모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될지 나랑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이걸 알아가는 과정이 한 1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럼 1년 동안 그 관계에서 어려웠었던 일이 많으셨어요? 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 못 끌어주었고 반대로 그분들도 제가 일단 못 끌어주니까 끌려오질 못했던 거죠. 뭔가 리드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뭔가 선이 불명확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좀 힘듦이 좀 있었던 시간들이었죠. 혹시 공개할 수 있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일하는 친구들은 다 너무 좋았고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 호칭을 제가 사장이라는 호칭을 안 썼던 것처럼 일하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쓰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요. 알바라는 말이 좀 저는 싫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알바라는 말에 뭔가 좀 낮게 보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알바라는 단어를 먼저 쓰지 않았고요. 3년 동안은 존대를 썼어요.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랑 대화하거나 이럴 때 제가 무의식적으로 말을 놔버리면 실수를 할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애초에 좀 선을 그어야겠다. 그래서 가까워지지는 못했지만 대신 지킬 건 지키는 그런 관계가 형성됐던 것 같아요. 중요해요. 처음에 봄들에 왔을 때 되게 놀랐던 게 선배님이랑 호칭을 쓰고 존칭을 쓰시는 걸 보고 되게 확 와닿았어요. 그게 어떤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아서. 그러면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름을 그냥 부르셨어요? 아니면?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이것 좀 씨. 해주세요. 근데 지금은 못해요. 이제 4년 차부터는 말을 놉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심할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죠, 이제, 그죠. 네, 맞아요. 이제는 내 몸에 습관을 하기 위해서 존댓말도 쓰고 네. 존중하는 게 있었다면 네. 이제는 그게 몸에 배어서 편하게 말을 해서 네. 감정의 거리는 좁히면서도 지킬 건 지킬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단계로 되셨다는 맞아요. 진짜 많은 성장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거는 3년 정도, 4년까지도 너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날 하루의 매출이 제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 맞아요. 겪으실 거예요. 이거 진짜 사업하면 100%. 심지어 이런 말도 있죠. 매출이 대 인격이다라시는 분이 계세요. 매출이 대 인격이야. 맞아요.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네, 이러지 마시고.
그렇죠. 네,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렇죠. 일 매출이 잘 나오면 그날 몸은 되게 고되고 힘든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성공이다. 근데 그 다음날 매출이 그 전날보다도 못 나오면 괜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맞아요. 이 손님한테 서비스 조금 더 잘해줄 걸 기분이 나빠서 안 오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났어요. 조금 뭐 내가 못했나 보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나 보다. 혹시 네. 혹시 일매출 얼마까지 찍었어요? 오픈 때는 원래 오픈빨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때가 잘 나와서 뭐 150 정도 150이요? 150, 200 정도 야. 나오는 것 같고 그 후에는 솔직히 저희 매장이 특수적으로 엄청 좋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번화가도 아니고 맞아요. 정말 열심히 해야 열심히 한 만큼 벌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훨씬 더 잘 나오는 매장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만큼 벌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매출 액수를 말할 수 있는 매장은 아니에요. 평균이에요. 저희는 열심히 해서 평균을 찍는 매장입니다. 제일 안 나올 때 얘기할까요? 격차가 너무 심해요. 제가 지금 선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일매출이 거의 20만 원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진짜 많이 줄었어요. 20만 원이면은 힘들죠. 그렇죠. 지금 오픈 이후에 최저잖아요. 네, 맞아요. 오픈 이후. 그 1층이거든요. 이 임대료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데 20만 원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 운영이 아예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맞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140만, 뭐 150만, 뭐 200 쪽 만들기 이것만 바라보고 그러면 맞아요. 곱하기 30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 집이 될 때도 있고 이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본드레 TV. 그럼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어떤 일이죠?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그래도 제가 1년, 2년, 3년, 4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게 저희 매장을 이용하셨던 고객님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근무지가 여기셨는데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만두시거나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금방에 오셨다가 생각이 나서 들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히나 제가 자리를 부재했을 때는 꼭 이렇게 안부차 왔었다고 전해주실 때 내가 좀 뭐라고 이렇게 좀 감사함이 좀 많이 와닿았고 근무를 하고서 그만둔 친구들도 좋게 헤어진 친구들도 있고 뭐 안 좋게 헤어진 친구들도 있겠지만 좋은 친구들은 또 좋다고 좀 표현을 많이 해줬던 편이에요. 그 친구들 보면서 또 힘을 얻어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결국에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분들과 같이 일했던 친구분들한테 가장 큰 위안을 얻어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게 사장의 말입니다. 네, 직원들은 내부 고객이고 밖에서 오신 분들은 외부 고객인, 그분들에게 얼마큼 가치를 줄 수 있는지가 이게 우리 창업했을 때 되게 큰 보람이기도 하거든요. 이거에 행복함을 느끼신다면 창업하셔야 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정말 그거는 진심이고. 그런 마인드입니다. 본드레 TV.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나 신념, 혹은 네. 뭐 핵심 역량 같은 게 있다면 네, 뭐가 제가 3년차 때 네. 개인 커피숍에 이력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오. 프랜차이즈의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조금은 배가 부른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나 좀 더 성장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 매장에는 이제 직원을 두고 저는 개인 커피숍에 가서 좀 더 배우고 싶었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게 그 한창 2018년도에 유행했던 게 밀크티가 좀 그때 붐이었어요. 맞아요. 그 밀크티 매장 이름이 진정성이라는 브랜드였는데요. 브랜드 네임도 너무 좋은데 그 오너분이 이렇게 운영하시는 모습들이 나도 가서 뭔가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커서 이력서를 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디야 뭐 점장 경력이신데도 그때는 매니저라고 해서 냈는데 나이도 일단은 좀 걸렸을 것 같고요. 그때 원하시는 나이대가 있었는데 제가 그 커트라인보다 한 살인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좀 선택이 안 됐고 그때부터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진정성 있게 누군가를 대하나? 진정성이라는 게 그때부터 좀 되어 있던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저는 매장에 이제 오는 손님들한테 어서 오세요라는 말은 안 해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게 다른 매장과의 차별점을 둔 거예요. 작은 거지만 어서 오세요라는 말에는 제가 일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했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어서 오세요라고 하고 고객분들과 눈을 안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안녕이라는 거에는 뭔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한번 사람을 보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누군가 만날 때 안녕하세요 라고 눈을 마주보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친구들한테도 항상 오면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감사합니다. 진정성에서 나오는 안녕과 감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서 어서오세요 밑에 보고 어서오세요 이렇게 쓰는 건데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인사를 하게 되니까 맞아요. 진정성이 눈빛에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말의 뉘앙스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헤어샵에 가면 머리 감겨주시는 스태프분들이 힘들게 되게 너무 시원하게 감겨주세요. 너무 네. 시원하게 감겨주시고 나서 항상 저한테 고생하셨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고생한 적이 없는데 고생은 저분이 하셨는데 그쵸. 왠지 제가 고생한 것 같고 막, 야 진짜 그거 많이 고쳐보시라고 감사합니다 이런 걸 하시면 그런 분들은 되게 승승장구 하시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매일매일 고생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핵꿀팁입니다. 봄들의 TV. 사람이 3년을 하면 그 일의 98%를 알게 된대요. 네. 회사 가면 대리급 되는 거죠. 이제 모든 걸 98%는 아는 거야. 3년을 루틴을 겪어오면 그렇게 되는데 진짜 전문가가 되려면 그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10년의 법칙이 있어요. 시카고 대학의 10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2%의 패턴을 10년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거든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 되려면 10년 정도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네. 만나신 분 중에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순이익을 1년에 한 수억 단위로 1년에 수억 단위로 버신 분이 계세요. 1년에 그걸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은 또 엄청 많이 불리시고 진짜 부자가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업할 때 10년 준비하셨대요. 그 업계에서 10년을 계셔가지고 네. 10년 동안 고민한 거예요. 내가 10년. 내가 차리면 이걸 더 잘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차릴 때 다 이제 그 강점을 만든 거죠. 박지원 대표님은 이제 그 아시다시피 5년간 대표직을 맡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모든 패턴은 다 코로나까지 경험했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때 끝판왕이죠. 모든 걸 다 경험하셨다는 생각을 해요. 자, 시간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2부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